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it slow so I can understand it fully. Appreciate my stand and go out of this world. 다 잘 있었어요? 뭐 말을 안 해, 왜? 아, 이거 찍느냐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삶이란 이렇게 처절해. 밥 먹다 맨날 멈추죠? 사진 찍느냐고. 저는 오늘 다 제일 멀리서 온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봐요. 아, 대구서 왔구나. 포항 또 제주도에서 왔어? 어휴, 멀리서 왔네. 그러셨구나. 저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우리 회사는 연남동에 있어요. 왜 연트럴 파크라고 알아요? 거기 이제 가까운 데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잖아요. 한 28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멈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멈춘 사람들이, 누군가는 왜 이렇게 사회 나가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안 멈춘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들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조심스럽게 진행하거나.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봐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 그냥 얘기해 봐봐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상황이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예. 너무너무 암울하고, 정말 무슨 우리가 스스로 나 안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희망적으로 얘기해도 내년까지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끝난다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살아내는 걸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멈췄잖아요. 먹잖아요. 그리고 옷도 사죠. 뭐 별로 입고 나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옷을 안 사야 돼요. 사실 있던 거 계속 입어도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어디라도 가려면 옷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올 때 되게 옷 없어서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아씨, 뭐 입어 막. 얼굴 반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계속, 식품도 팔릴 거예요. 왜냐면 계속 살이 찌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살아내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저를 잘 아시죠? 나 알아요? 그러면 김미경 속성도 좀 아세요?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KBS 기자가 나한테 와서 물었을 때 그냥 그 예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저돌적이고 막 열정적인 힘은 어디서 나냐고 갑자기 훅 묻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좋아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뭘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상황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그게 나온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나는 아무리 딴 사람이 나 싫어해도 나 좋아해요. 나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한다고 물건 올렸는데 막 사람들이 지랄하네, 뭐 팔고 막 이제 막 올렸어.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맨날 육아에 대해서 올리더니 결국 이거 하시려고 그랬군요. 누가 올렸어? 사람들이, 여러분이 봤더니 댓글이 많지도 않아. 7개 중에 6개가 다 이상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난 그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하고 그걸 한 발 한 발 딛다 보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30년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솟아오른 데를 밟을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움푹 파여서 무릎까지 빠지기도 하고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땅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내가 28년간 강의하는 동안 나는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다른 땅이었었어요. 어떤 땅은 진짜 꽃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꽃길만 걸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꽃길이 끝나고 나면 꼭 걸음땅 나오는 거. 당연히 그러게 됐어요. 영원한 꽃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개념부터 설명하면서 갈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강사일까요? 인플루언서일까요? 그럼 여러분, 강사가 먼저 돼야 돼요? 인플루언서가 먼저 돼야 돼요? 무지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운동 가르치는 강사예요? 아니면은 인플루언서예요?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플루언서예요? 그럼 인플루언서는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직업의 상에 인플루언서가 추가된 겁니다. 치과 의사인데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 뜻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나는 강사이면서 인플루언서야. 응? 나는 작가인데 인플루언서야. 나는 화장품 코스메틱에 대해서 화장을 되게 잘해. 그래서 예쁜 화장을 나 스스로 가르치는 메이크업 강사인데 인플루언서야. 그럼 여러분 봐요. 강사만 하면 되지 왜 인플루언서 해? 운동만 가르치면 되지 왜 인플루언서 해? 이 경계가 뭘까요? 사랑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인플루언서는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강사로 출발했는데 죽어도 인플루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야. 요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요가 선생은 하는데 죽어도 인플루언서는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계가 뭘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냥 요가 강사 하지 왜 자꾸 인플루언서 해 복잡하게?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람들을 건들리셔야 됩니다. 요가 강사를 하면은 약간만 건드리면 돼요. 여기서 저 요가 여기서 가르쳐요. 스튜디오에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하면 사람이 나를 찾아서 막 와. 그럼 그 사람을 가르치면 돼. 그럼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자원을 조금만 건드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요? 인플루언서를 우리 흔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향을 조금만 끼치고 조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냥 하지. 전단지나 돌리고 할 걸. 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인스타그램에 하고 뭘 올려? 내 사진도 올리고. 여러분 사진 하나가 사람 인생입니다. 사진 하나로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걸 하려고 작정을 하셨죠 지금? 작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한테 이벤트도 하고 리그램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내 주위에 있는 자원을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원을 활용 안 하면 팔로워가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찌르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마케팅이라 그러죠. 자, 건드렸어.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 따라서요. 내가 건드리면 좋아하는 사람 반, 욕하는 사람 반드시 반이다. 알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나를 욕하는 사람 반을 못 견디면 이건 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멘탈과 내가 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반의 좋아요와 반의 싫어요를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으실 때마다 한 번은 꽃길, 한 번은 진흙탕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간두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시죠? 남이 욕해서가 아니고 그 욕을 못 견뎌서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욕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욕을 안 먹는 방법은 안 나오시면 돼요.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욕할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반드시 나를 좋음과 싫음이 늘 교차돼요. 여러분 나와의 인간관계도 좋음과 싫음이 교차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머나 예쁘다 그러다가 어이씨 나 살쪄서 꼴보기 싫어. 쥐가 저를 갖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둘만 있으면 얼마나 그게 일어나. 근데 여러분 봐요. 둘만 해도 힘든데 마이크 좀 오케이. 근데 여러분 팔로워가 몇 명이냐? 저는 막 13만 정도 넘어요. 그중에 얼마나 난 늘 생각해요. 30%는 언짢은 글을 봤을 수도 있겠다. 내 글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글자는 그럼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면 되느냐? 아니요.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랑 내 길 가는 거랑 다른 거 알아요? 자 봐. 무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뜻으로 이걸 했는데 그럼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막 이렇게 들여다보지 좀 마. 그냥 걸어가. 근데 중요한 건 봐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가르친다 그러면 운동에 대한 가장 선하고 좋은 가치를 계속 공부하셔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기부라는 책이에요. 준다. 직업의 기본이 뭐예요? 직업은 누굴 걸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주는 거죠. 그게 인플루언서죠. 기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혼자만 그냥 살 빼면 될 걸 굳이 다이어트 하는 걸 왜 알려주냐? 저 혼자나 화장 잘하지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나 봐요. 평생 나는 28년 가르쳤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면 되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자꾸 내가 건드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걸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반드시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배짱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좋은 걸까? 아니야, 자꾸 옷 파는 거는 기후변화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많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후변화에 안 좋은 짓 하려면 우리 뻘개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다 탄소로 만든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에 선한 가치를 집어넣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인플루언서는 끝까지 살아남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굳이 건드려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나한테로 내가 에너지를 먼저 쏘고 그들이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죠. 내 걸 구매를 하건 나를 팔로우를 하건 나한테 댓글을 달건 그죠? 어떤 식으로는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무엇인가 가치가 일어나는 게 인플루언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죠? 많이 갖다 쓰셨죠. 사람들 자원. 나 대표적으로 김미경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게 만들었네요. 내가. 그죠? 이건 나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서 반드시 들어오는 돈 중에 10에서 20%를 나눠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직업은 유지가 안 됩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꼭 망하실 겁니다. 안 나누면. 인플루언서의 기본은 리턴이에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엄청 진짜 제가 오랫동안 28년간 강사 이메 인플루언서로 산 거잖아요. 사실은 요새는 나를 옛날에 이름이 없어서 인플루언서로 안 붙인 거지. 말하자면 그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이 직업을 하기 전에 이 직업에 대한 철학을 먼저 잘 갖고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맨날 공부 그러잖아요. 암기랑 공부랑은 달라요. 여러분은 진짜 이번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공부?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꼭 시작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럼 이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다 이쪽으로 와요. 좋은 직업이고 말고가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모여서 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인디펜던트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쟁자는 무진장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떨이를 하게 되죠. 떨이하지 마세요. 떨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 해도 되는 컨텐츠를 끌어다 쓰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먹방할 때 먹기만 했는데 오씨 쟤는 먹고 토했어. 그랬더니 조회수가 더 나오네? 그렇다고 따라서 토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요가를 했는데 나는 그냥 얌전하게 했는데 쟤는 완전 다 파진 거랬더니 조회수 더 나와. 가라하지 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는. 길을 잃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건 좋아요. 엄한 걸 벤치마킹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안 봐요, 남의 강의. 책은 많이 읽는데요. 그 강사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대, 그런 건 잘 안 봐요.
나는 어차피 90 살 거라 그냥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천천히 내 속도대로 되면 가면 되지. 제가 여러분 강사 생활을 28년 하는 동안 이런 사람 있죠. 나는 10년 했는데 걘 갑자기 작년에 나왔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TV도 나가고 막 엄청 유명해졌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금방 안 나갈 텐데 걔 테레비. 걔가 뭘 하건 뭐가 중요해요? 사람마다 어떤지 아세요? 여기쯤 와서 여기서 솟았다가 여기서 내려오고 사람마다 그래프가 다른데 뭐 하러 남의 그래프를 들여다봐요? 그죠? 나는 집도 그래서 잘 안 사요. 막 요새 아파트 오르는데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안 사면 맞아. 무슨, 그러니까 저쪽 그래프를 들여다봤으니까 그 그래프로 들어가고 싶어 환장해서 그러지. 나 안 해요, 그냥. 나 사고 싶을 때 살 거야. 여러분, 90년은요, 자기 그래프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짧게 1년 보면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제발 인플루언서 하면서 남의 그래프 들여다보는 짓을 멈추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쟤는 어떻게 했는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0명 됐어요. 10,000명. 이거 하지 마. 괜찮아. 그냥 당신 2,000명이 더 나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막 팔로워는 50만이야. 들어가 보면은 영상 조회수는 10,000도 안 돼. 이거 뭘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 수가 얼마나 더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한 사람이라도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원 쓸 걸 한 사람이 어떤 때 10만 원 쓰는 사람이 어때?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과 특히 이거는 숫자로 비교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해시태그로 남들은 어떤가 맨날 보고 쫄고 뭐 이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직업을 얼마나 할래요? 뭐 단타 매매 하려고 생각 없죠? 여러분 단타로 한다는 건 나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나를 단타 매매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원래 강의할 때부터 생각했어요. 죽을 때까지 하겠구나. 시간 많네. 천천히 가자. 여러분 강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연예인 아닌 강사. 그냥 전문 강사로 시작했어요. 나는 연수원에서. 거의 다 집에 가셨어요. 내가 왜 유명한지 알아요? 여태까지 해서요. 지금까지 안 사라진 사람 손 들어봐요. 중간에 다 딴 거 하든지 없어지셨어요. 나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예요. 왜냐? 계속해. 90까지. 저 여자가 39부터 강의했대. 60년을 했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발견할 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메이크업으로 시작했어. 하다가 보니까 내 나이가 45세가 됐어. 보니까 점점 나이 50이 먹을수록 실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 들을수록 더 이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 공부를 또 하죠. 그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갱년기가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지는 거야. 그럼 갱년기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 이거 어떻게 공부가 점점 할 게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공부한 만큼 영향력의 범위는 커집니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좁아들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시청자는 결국은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인스타 팔로워가 누군가 웬 연예인 보니까 막 28만, 30만 돼. 근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있지 피드 하나 올렸을 때 30개도 안 돼.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지가 팔로워한지 몰라서 내비둔겨.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와 교류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플러스 내일 내가 알려줄 거에 대한 신뢰를 파는 사람인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신뢰를 파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힘들여 공부하지 않고도 이 사람으로부터 빠르게 얻을 수 있어야 구독을 하는 거지.
맨날 똑같은 걸 하면은 지루해서 구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플루언서의 삶은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알아요? 느껴봤죠? 2주일만 딴짓해도 다 사라지죠? 직장 다니니까 나아요. 아세요? 직장 다닐 때는 일주일 약간 늘어지게 딴짓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월급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버 해봐요. 일주일간 딴짓하죠. 채널이 죽어요. 저 유튜브 하잖아요. 110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24시간 이래요. 인스타그램 다 내가 하는 거예요. 24시간 들여다봐요. 잠자기 전까지 들여다보고 일어나서 들여다보고 고객과 계속 소통하고. 그래서 김미경 TV에 누가 있어요? 365일 김미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쏙 빠지고 직업만 있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쏙 빠지고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인스타그램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야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디펜던트 워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투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내 놀 땅을 내가 평생 익어갈 땅을 내가 만드는 거라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 직장 너무 싫고요. 워라밸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워라밸 없어요. 해봐서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은요, 저는 나 워라밸 없어요. 일과 삶의 경계가 없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내 삶을 집어넣고요. 내 삶이 일과 너무 어울려서 그게 김미경이 됐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서 딱 30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악플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이렇게 매일 나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 내가 나라는 인간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줘야 그래야 남한테도 똑같이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봐요. 나는 맨날 이거 하는데 그냥 내 손을 봐요. 그리고 나랑 얘기해요. 잘했다. 난 내 안에 딱 2명 있거든요. 나를 되게 좋아하는 애. 그래서 나한테 지시하고 내가 걔 얘기 들어주고 야 리부트 하자가 뭐 걔 알았어. 이렇게 서로 맨날 미친년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 안에 2명이 있어요. 되게 나를 끌어가는 되게 강력한 엔진을 가진 생각을 가진 1명.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내가 지시한 걸 끝까지 해내는 육체노동 심하게 하는 김미경. 둘이서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아이디어는 많은데 왜 끝까지 절대 돈 못 버는 애들 있죠. 계속 아이디어만 내고. 대체 우울하죠. 격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2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나를 끌어가는 꿈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나. 이게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그 영향력을 나눌 때 가치가 커가는 만큼 그게 뭐가 돼요? 가치의 사이즈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게 되죠. 돈은 어때요? 그렇게 저절로 따라와요. 가치 안에 돈이 숨겨져 있거든요. 돈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 안에 돈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려냐고 너무 애썼고 잘 될 거예요. 리부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분 강사 선생님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글쎄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분 동영상도 보고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젊은 층 드루앤드류 몇 살이세요 지금? 애기 31야. 근데 요새는 뭐든지 한 직종에서 특히 디지털 쪽은 7, 8년 종사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서 전문가가 되는데 진짜 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브랜딩과
또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하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기초가 너무나 잘 돼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것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 사실 그 두리안드리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직원들을 다 코칭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오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그냥 왜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안 배우고 그냥 막 독학으로 했다는데 독학의 특징은 다 좋은데 좀 구멍이 좀 있죠. 그래서 맨날 놀랬잖아. 나 이거 몰라. 처음 알았네? 처음 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그래서 다들 독학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 학교 안 생기나? 대학?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그 구멍을 좀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좋은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세요.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김희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뵈니까 남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제 인스타그램 성비가 9대1 정도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9분,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을 보시는 것 같고, 되게 반갑고 그런데, 여러분도 핸드폰 들고 계시니까 저도 핸드폰 들고 할게요. 제 커닝페이퍼거든요. 양해해주세요. 저는, 근데 김미원 선생님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독학한 사람이에요. 독학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 한다고 응하고,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켜고 대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제가 머리를 뜯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다 인플루엔서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만약에 김미원 선생님처럼 많은 거를 이뤄냈던 사람이라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행사 취지가 리부트,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 LA에 있는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우연히 회사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올렸던 사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퍼지게 되면서 그 사진들로 어떤 대형 업체에 이제 컨택이 되게 됐고 그 대형 업체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유명 블로거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고 유명 업체에 소개가 되고 유명 웹사이트에 소개가 됐어요. 그러다가 TV에도 소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저 스스로도 나도 인스타그램에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팔로워가 많아지고 인플루엔서라고 불리게 되면서 브랜드들의 협찬을 받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프리랜서로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일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좋은 것을 저만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많이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영상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영상들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코치 이렇게 직업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되게 멋지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시작을 보면은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회사는 직원이 단 3명인 아주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유일한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경력도 없었어요. 그 경력도 없는 디자이너가 회사의 모든 디자인을 혼자 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마케팅을 하는 친구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너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으니까 너가 보정을 하니까 너가 올려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컨닝 좀 할게요.
왜 이렇게 떨리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가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됐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큰 부담감 없이. 그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힘을 주게 돼요.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이렇게 못하게 되거든요. 아, 제가 오늘 첫 강연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저희는 완벽하진 않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다 완벽하지 않는데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거 그렇게 하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하고 왜냐면 완벽하지 못할 거 그냥 안 해버리지. 거기서 스트레스 받느니 아예 하지 말자. 핑계대고 안 하는 게 훨씬 쉽죠. 응. 그리고 누가 시작하면은 야 그거 해서 뭐해. 쉽게 얘기하죠. 그게 편하니까. 아, 뭐 저런 것까지 해. 인스타그램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관종이니? 그래서 뭐 얼마 벌어? 많이 버는데? 제가 마케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디자인만 할 거야. 나 민스타 마케팅 할 줄 몰라. 너가 해.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대를 낮추게 한 이유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다 알고 봤더니 저는 굉장히 거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거절 당해본 적 있어요? 존재만으로.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에 갔더니 제가 24살, 5살 때 갔거든요. 다 성인이 돼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니까 저는 그냥 아시아계 이방인이었어요. 저는 유학 생활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학벌도 없고 그리고 인맥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노력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건데 나의 그냥 그런 존재만으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도 면접에 가서 제가 외국인이어서 이런 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탈락. 운전면허를 따려고 가면은 제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얼마 버니? 신분은 뭐니? 그런 거절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 부족한 점을 그냥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점을 그냥 인정하고 나니까 힘을 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빼고 시작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성과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뻐져요. 작은 성과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I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이게 나에게는 작은 성냥개비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이 성냥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회수가 100이 나온 거예요. 되게 조금인데 100명이나 봤어. 내 영상을 100명이나 봤어. 이 100명한테는 나의 영상이 가치가 있었나 보다. 신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되게 큰 기대를 갖고 뭔가 큰 결과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불씨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을 빼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미국에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5년 만에 한국을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일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한 다음 날 바로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서.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 새벽에 차를 몰고 거기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아무 계획 없이 갔거든요. 거기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도착은 했고 그 입구에서 종이 지도를 나눠줬거든요. 종이 지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종이 지도를 펼쳐서 가장 가까운 하이킹 코스를 가자. 그래서 갔던 게 어퍼 요세미티 폭포 하이킹 길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희한하게 계속 계단인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시작한 하이킹 길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를 오르는 길이었더라고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세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킹콩이 이제 올라간 빌딩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합쳐 것보다 높은 폭포였대요. 거기를 오른 거예요. 뭣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올라갔을까요? 정상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시작했거든요. 진짜. 가볍게 여행을 시작했고, 가볍게 이거 한 3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왕복 8시간이 걸렸어요. 아침 8시에 시작했는데, 오후 4시에 내려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릎을 다쳐서 무릎 수술만 2번을 했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다리가 감각이 없더라고요. 후덜덜덜 떨리고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 햄버거를 사서 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산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여행을 미리 계획했다면, 그리고 그 하이킹 길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높은 폭포였는지 미리 알았다면 과연 내가 오를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시작도 안 했을걸요? 아니, 시작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내려왔겠죠. 왜냐면 나는 핑계가 있잖아요. 난 이유가 있잖아. 야, 나 무릎 수술한 애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대. 이걸 내가 어떻게 올라? 그런 핑계를 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잘하는 법. 첫 번째가 적어주시네요. 기대를 낮추고 부담감을 없애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고 가볍게 시작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찾아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찾아보고? 그 핑계 찾는 거거든요. 이유 찾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인스타그램만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인스타그램만 하세요? 다양한 거 하세요? 너무 좋네요. 할 말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있잖아요. 뭘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부터 찾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 가려고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정답으로 갈 수 있지?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저의 시작이었죠. 거기서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확장했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로그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책도 씁니다. 어저께 출판 계약하고 오거든요. 내년에 나와요. 깨알 홍보. 나오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익숙한 플랫폼에 머물고 싶거든요. 다들 그렇죠. 난 블로그만 했었는데, 나 블로그만 잘하는데, 내 유튜브를 어떻게 해? 난 인스타그램만 할 거야. 인스타그램이 제일 편해. 그 유튜브 안 하고, 블로그 안 하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나니까 어떤 걸 배웠냐면 콘텐츠가 더 이상 이제
좋아요 수나 조회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조회수나 좋아요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소셜미디어는 저한테 저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내 가치가 세상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코치. 제가 이렇게 저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여기 김인숙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게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많이 하면 되게 예전부터 많이 왔던 얘기고 단어가 되게 진부하게 들려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고, 퍼스널 브랜딩 얘기하면 또 그 얘기했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몰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영상에 관심을 받게 되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연결하면 되겠다. 이 SNS랑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코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없는 직업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저는 20대의 모든, 그 10년 동안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그 사회가 만들어낸 그 직업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 직업 안에 저를 끼워 맞췄던 거죠. 근데 소셜미디어를 하고 나니까 제 가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디자인으로만 끝내기엔 아까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튜버도 하고 인플루엔서라고도 하고 뭐 지금 뭐 책을 쓰는 작가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첫 강연이지만 뭐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라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 플랫폼에 혹시 익숙해져서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플랫폼으로 새로 시작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법을 물어보세요. 돈 버는 법, 그게 다 관심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코칭이나 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돈 버는 법으로 SNS 마케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판매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거 왜 파세요? 그럼 설명을 못 하세요. 이게 마진이 좋아요. 이게 요즘 잘 팔린대요. 이게 제가 떼올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인스타그램이 너무 어려워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파는 물건을 왜 파는지 설득을 못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왜 파는지 설득을 못 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물건을 팔려고 만들면, 물건을 팔려고 만드는 건데 광고하려고 만들면 안 돼요. 컨텐츠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먼저 인스타그램은 놀이터예요. 사람들이 놀려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을 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놀려고 내가 10분 시간이 남았어.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려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광고를 해.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난 놀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컨텐츠는 장난감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좋았어. 그러면 계속 갖고 놀겠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죠. 공유하겠죠. 그렇게 장난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뭔가를 인스타그램 돈을 벌고 싶다. 거기서 뭔가를 팔고 싶다. 그러면 컨텐츠를 장난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드세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스타그램 이라는 플랫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사진도 올리고, 사진을 여러 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스토리에 15초짜리 영상이라든지 피드에 1분 영상, IGTV에 1시간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로로도 만들 수 있고 가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도 좋은 점이 인스타그램은 카메라 앞에 나서는 사람도 성장할 수 있고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앞에 나서는 게 싫다. 그러면은 글이나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막 거기서 뭐 가리키는 걸 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그래야 잘 팔리니까. 이거 재밌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했어. 나의 가치를 찾았어. 나만의 컨텐츠 찾았어. 그럼 그때는 확장을 하셔야 돼요. 다른 플랫폼으로. 내 장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 레드오션 아니야? 유튜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언제 해? 근데 웃긴 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주변에서 그랬어요.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전할 거고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 이 게임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래 남느냐가 이기는 거지. 그리고 진짜 위너는 뭔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진짜 못 이기거든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 진짜 즐기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눈이 뒤집혀서 해요. 밤새서 만들어 막 콘텐츠를.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으세요. 즐길 수 있는 걸 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오래 남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오래 남으면 즐겨야 돼요. 괜히 누가 이거 해서 잘 됐네, 이거 해서 잘 됐네, 뭐 이게 유행하네,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어떤 걸 즐길 수 있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한가, 그거를 찾아서 하세요.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는 이유로 많은 핑계를 꼽는데 그 중에 되게 뭐냐면 안 해도 괜찮은 거. 지금 뭐 사업이 잘 돼요. 뭐 수익이 괜찮아요. 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름 괜찮은 연봉에 좋은 직장에 뭐 야근이 없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5시면 일이 끝나.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하라고 하지도 않고 돈을 안 줘요.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안 주거든요. 누가 줘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더 바빠졌어요. 리부트 책에도 나오죠. 인디펜던트 워커. 저예요. 저 깜짝 읽다가 소름 돋았어요. 내 얘기인 줄 알고. 네. 제가 만약에 그 미국에서의 회사, 미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해서 진짜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작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아까도 말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첫 사진, 첫 영상, 첫 글은 언제나 최악일 겁니다. 진짜 최악일 거예요. 근데 최고의 컨텐츠는 그 첫 번째 컨텐츠가 나오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시작을 할 때 기대를 낮춰요. 기대 낮추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찾아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SNS 하고 계시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지금 딱 좋은 시기거든요. 리부트하기. 시작해보세요. 저의 첫 강연, 최악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로잉 드렸습니다. 네.